네, 자, 오늘 5시 50분경부터죠. 방송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송출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자, 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 루트로닉을 80점을 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께서 11월 말일에 이 종목을 소개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수익이 5%에서 6% 정도 네, 이미 맞습니다. 나 있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 계속해서 가져가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또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 쪽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늘 좀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서도 루트로닉이 의료기기의 삼성전자라면서 전체 의료기기 비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늘 루트로닉 기계를 가져간다는 것이 네. 그 의료계의 컨센서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추천 종목으로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특징은 어땠는지부터 리뷰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를 전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49가 나왔는데요. 지난 코로나 당시인 2020년 5월 이후에 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게 나오면 경기 상승, 50보다 아래로 나오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을 압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 항목 같은 경우 신규 주문도 기존 49.2에서 47.2로 하락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도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신규 주문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수출 업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폭 대비 생각보다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9.9원 나오면서 전일 대비 0.2원 상승에 그쳤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도에 나오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전날 대비 마이너스 1.8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전날 대비 마이너스 1.03%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고 매도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코스닥 종목 위주로 종목을 뽑았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LNF와 SM,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오스템 임플란트, JYP 엔터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SM과 JYP 엔터, 즉 엔터주를 계속해서 매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새롭게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덴티움 같은 경우 최근 11월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도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엠텍, 시젠, 현대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요. 최근까지 매수세에 가담했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첨보, HK 이노엔, 루트로닉, 하이비전 시스템, 파라다이스가 상위에 랭크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고,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루트로닉도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와 탑머티리얼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이 추세적으로 순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을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요즘 계속 좀 파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우위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최근 계속 매수했다가 그렇죠. 조금 바닥 대비 조금 오르니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바로요. 네네. 그럼 우리들도 여기에 동행해야 합니까? 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쪽에 내년도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상승 업사이드 여력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중소형주,
엔터주나 뭐 엔터주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뭐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징 섹터와 테마도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 날은 대부분 테마가 하락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오른 테마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병원 테마가 새롭게 부각되었고요. 사우디 네옴시티의 병원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최근 우리나라 원격 의료 관련 종목인 이지케어텍이라든지 메가 ECS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 정보가 상승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내년 4월 달에 애플 XR 헤드셋이 출시되면서 가옵미디어라든지 마인즈랩, 알체라, 덱스터,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맥스터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인동 첨단 소재 테마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볼리비아에서 130조 원 상당의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인동 첨단 소재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투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메타버스가 맥스트였죠? 네, 맞습니다.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이랑 맥스트. 예, 맥스트를 소개를 해주신 게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도 네.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 흐름이 지금도 여전히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뭡니까?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정부 방역 당국은 대전시의 이 같은 조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실내 마스크는 해제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다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 15일 같은 경우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 공개 토론회에서는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15일까지는 계속해서 뉴스플로에 노출되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 화장품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실내 마스크 해제 수혜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화장품 및 피부 미용 의료 쪽이 계속해서 추천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11월 달 같은 경우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가 6,512만 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루트로니까,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마 리서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는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탑픽을 뭘 꼽으셨는지 궁금한데 요즘 계속 의료 미용 기기에 꾸준한 맞습니다. 관심을 나타내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왜 요즘에 계속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지 이 섹터에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일단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최근 남성분들도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시술 쪽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은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또 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맞습니다. 자, 루트로닉을 소개해 주셨던 바 있는데 오늘은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파마 리서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추천이 계속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폭이 컸는데요. 그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파마 리서치는 PDR램, PN 제조 기술을 보유한 재생 바이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DR램, PN 같은 경우는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로 만든 재생의학 원료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리주란과 콘주란 그리고 리주빈, 엑스주, 리안 등이 있습니다. 리주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물광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콘주란 같은 경우는 관절염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품의 매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최근 실적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도 462억 원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는 등 실적도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경우는 리주란 HB가 있는데 최근 1회 시술 가격이 30에서 40만 원인데 기존 리주란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마진율도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마 리서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는 바닥 수준이고요. 최근에 11월 달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단기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를 봤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다음 뉴스는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AI, 메타버스 그리고 클라우드 전방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전력 소모량이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 쪽으로 확충이 되는 모습이고 따라서 관련 종목 그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모아데이터, 파이오링크, 가비아, 메커스, KINX, 원방테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정부 차원의 데이터 센터 확충과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런 뉴스에 또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높으신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탑픽은 뭡니까? 탑픽 종목은 모아데이터 가지고 왔습니다. 모아데이터를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솔루션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뭐 2만 주에서 5만 주 사이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먹통광지법 수혜가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데이터 가지고 왔고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ICT 인프라 이상 감지 및 예측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ICT 인프라에서 이상 반응이 감지될 때 모아데이터의 솔루션이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 먹통방지법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쟁사 대비 두세 배의 자원 효율성과 약 2,000배 학습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빠르게 고객사가 확보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고객사가 13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 기준으로는 고객사가 255개까지 늘었습니다. ICT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로 인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을 때는 추가적인 경쟁사가 진입하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모아데이터의 고객사는 계속해서 누적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 20에서 30억 원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모아데이터는 계속해서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보면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1대5 무상증자 이슈로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10월 달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고 21선 눌림목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전방산업인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 관련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섹터가 또 각광을 받을 때가 됐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중에서 대장주인 모아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무료 공개 방송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조만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요즘 소개해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아서 저희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